자, 일단 얘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예배 규정이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런 게 있죠. 얘네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주택을 매매했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죠. 취득세를. 그죠? 근데 세율이 매매는 4%인데 여긴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이렇게 돼 있죠. 6억 이하짜리를 취득하면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6억 초과 9억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얘는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율이 좀 틀리죠. 3분의 20 이렇게 돼 있고 6억 9억 초과는 3%. 원래 매매는 4%를 내야 되는 이건 예배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할 건 이제 6억 이하면 1%를 매낸다. 그러니까 주택만 되면 주택만. 그리고 매매 유상승계층만 유상만. 그러니까 6억 이하짜리를 증여받았다 그러면 3.5%고 6억 이하 주택을 상속받으면 2.8%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매매도 유상승계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주택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세율을 낮춰준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거래를 많이 해야지 거래가 많이 되는 거지 토지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택을 그것도 주택을 매매를 많이 해야 되지 증여나 상속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니까 상속하세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자식한테 상속하시래? 얼른 가시라는 얘기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세율이 낮춰졌어요. 근데 얘가요, 이번 기회에 살라고 그래요, 매매로. 6억 이하니까. 그죠? 근데 얘가 안 팔아. 얘는 양도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 뭘 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안 팔아. 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만 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얘도 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개정이 됐죠. 얘는 주택은 나중에 배우는데 원래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세 세율이 50%인데 얘는 40%를 내요. 그죠? 그리고 1년 넘어가면 무조건 누진이에요. 1년 이상이면 6에서 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주택은.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양도세와 취득세 둘 다 혜택을 줘서 세율을 낮춰준다. 그죠? 뭐 유상거래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 기본적으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는 35페이지 박스에 있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박스 밑에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에서 지금 한 얘기 있죠. 6억 이하 전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전분의 20, 9억 초과는 전분의 30이다. 이렇게 됐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면 36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중과세율이 나옵니다. 중과세율.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게요. 중과세가. 근데 내용은 되게 많은데 그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어지간히 해가지고 얘는 못 풀어요. 그 내용이 너무 막 복잡해요. 많아가지고. 근데 그걸 다 외울 정도는 필요 없고 대신에 종류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최소 어디까지는 알아야 되냐면 세부적인 내용이 몰라도 그 박스에 보면 5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맨 밑에 거 말고. 그죠? 그 5개가 중과세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 5개 중과세 종류하고 옆에 세율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 여기까지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알고 가야 이 문제를 나중에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막 사치성 재산이라고 쭉 해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이것도 수업은 하긴 하지만 일단 최우선은 그게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그 중과세 종류를 외우는 겁니다. 나중에. 그 종류하고 그 다음 거기 세율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보면 5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지금 외우는 건 아니니까 그죠? 설명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개념상으로. 이렇게 됐어요. 종류만 볼게요. 하나가 뭐 있어요? 사치성 재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중과세. 자, 그건 지금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중과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설명만 할게요. 자, 얘가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5개가 있어요. 별장.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왜? 별장이 사치성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왜? 별장이 내가 집은 월세 사는데 평창에 별장이 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사치성이고. 그 다음에 골프장. 골프장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슬럼버시 빠찡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에 강원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요새 TV 드라마에 보면 엊그제 월화 드라마에 낭만닥터라고 아시는 거 물어봤네? 그 낭만닥터에 보면 한석규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강원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카지노 나오죠. 그게 카지노죠. TV 안 봐?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하는 게 또 있어.
나중에 뭐 TV도 뭐 드라마, 얘기도 드라마도 몰라. 그다 공부하면 공부도 하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TV도. 뉴스 본다고요? 아, 뉴스 봐야죠, 뉴스. 뉴스 보면 뭐해?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나오는데 요새 뭐 짜증나 볼 것도 없죠. TV도 봐야죠. 지금이나 봐야 되지. 1월달 공부 기본서 나오면 그때는 연속극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아침에도 왜 늦냐고. 뭐 아침 드라마 보느냐고 듣는 거야. 아침 드라마. 그 와중에 일어나 아침 드라마 연속극 보고 그거 보고 막 올라클란 학원 갈 때 됐네. 막 정신없이 는 거야. 막. 이러면 공부하겠습니까? 드라마도 이제 좀 있으면 못 봐. 그 드라마는 볼 것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 해줘. 제가 텔레비도 다 보고, TV 연습곡도 보고, 그 다음에 봄 되면 벚꽃 피면 벚꽃놀이도 갔다 오고, 내 돈 들여서 내가 자비들을 피곤한데 갔다 와서 그걸 실감나게 얘기해주지. 드라마도 중요한 건 요약해서도 중간중간 얘기해주지.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날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그것도 안 한다. TV도 내가 드라마 본 거 요약해줘. 놀러도 갔다 와줘.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게 뭐냐는 거 앉아서. 공부 하나 하라는 거 그것도 안 해. 그러니 뭐 하려고 했나. 그런 거 안 됩니다. 선생님 이제 힘들게 갔다 오는 거야, 우리도. 그래서 제가 이제 꽃피는 춘삼월 되고, 이제 벚꽃 피면 제가 갔다 와요. 그래가지고, 벚꽃이 얼마나 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드라마도 중간에 재밌는 거 있으면 계속 얘기해줘요. 낭만닥터가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 K2는 끝났다, 이미. 뭐, 그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죠? 낭만닥터 재밌어요. 보시면 돼요. 지금 봐, 지금. 11월, 12월은 그나마 이유가 있어. 그죠? 1월달부터 힘들어져요. 그죠? 그다음에 고급 선박이 있고,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개가 고급 사치성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공부하시면, 사실은 이 내부 세부적인 내용을 하긴 하는데, 최소한 이 5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중과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에, 이제 복잡하죠?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100분의 400. 그래서 이걸 2개를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세율이에요. 입에 안 붙죠. 이거는 당연히 그렇죠. 처음 보니까. 그럼 나중에 사치성 재산 뭐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중과세 어떻게 하죠? 그러면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세율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시면 되게 복잡한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용어가 있죠? 요거는 항상 2%를 말해요. 그러니까 법에 그냥 규정이 돼 있어. 2%라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거에 이게 뭐라는 게요? 4배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럼 몇 프로야? 이거 4배니까 곱하기 안 돼? 2, 4, 8. 그럼 뭔 얘기예요? 얘네들을 취득하게 되면 아까 표준세를 배웠죠? 매매 4%, 상속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8%. 거기다가 8% 더해서 중과세가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별장을 했는데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세율이 얼마? 매매니까 4%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8% 더 한다는 거죠. 그 얼마야? 12%.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별장을 샀다 매매로 그럼 1,200만 원 세금인 거고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이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사연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취득세는 개정된 거라고 그죠? 근데 개정되기 전하고 후하고 세율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얘가 왜 똑같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만약에 개정되기 전에는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따로 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사치성 재산 취득하면 취득세는 5배 중과세,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요. 취득세는 개정되기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는 2%, 상속도 2%,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취득세는 2%였어요. 근데 등록세는 매매냐, 농지냐, 상속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매매가 4%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왜 4%냐면 취득세 2%, 등록세 2% 냈던 거예요. 증여가 3.5%라고 했죠. 왜 3.5%야?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1.5% 냈던 거죠. 상속 2.8% 이유는 취득세가 2%, 등록세가 0.8% 이렇게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5배라는 얘기 몇 %예요? 10%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등록세는 매매니까 중과세 안 했으니까 2% 냈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세율이 얼마야? 합하면 12%를 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따로 내는 걸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중과 기준세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몇 %를 말한다? 2%를 말한다.
그러니까 없는 거, 이게 없던 거예요. 전부 다 2010년도까지는. 다 개정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입에 딱 안 붙죠. 당연히. 자꾸 해야지 되는 거지. 뭐 적응이 안 돼.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설명했을 때 무슨 얘기 모르면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라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입에 붙습니다. 그럼 아무리 공부를 안 해 최소한 그 박스 안에 5개가 있는데 세율은 3개로 나눠진다.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럼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쭉 가고 줄치고 할 거 없어요. 특례도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건 안 합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되고. 41페이지 9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부가, 징수 나오죠. 그 부가와 징수. 부가, 징수. 자, 얘는 납부 방해가 뭐라겠죠? 신고, 납부. 좋습니다. 자, 아까 취득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안 됐어요? 취득, 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 이때까지 안 하면 뭐 나온다 했죠? 가산, 세. 가산세.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60일 안에 신고납부 하는 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상속을 받으면, 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6개월 이내. 얘가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상을 치르는데, 상속세를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세 언제죠? 돌아가신 날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하래. 이건 좀 아닌 거죠. 왜? 아니, 상 치르고, 그죠? 그리고 뭐요? 사무제 끝나고, 그 다음 뭐요? 뭘 할게요? 애도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 막 돌아가시자마자 막 바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막 모여가지고, 야, 빨리 세금 신고, 빨리빨리 세금 신고하고, 상속받으면 빨리빨리 신고하고 이래요? 욕먹지. 저것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기다려 이래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 왜 기냐면 기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요. 상속재산 분할도 안 돼 있고 아버님, 부모님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파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을 치르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상속재산 파악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그 상속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에요. 취득 신고를. 그죠? 근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죠. 근데 오늘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달 말부터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속일이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으면 걔가 한국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그죠?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비행기 값 벌려면, 그죠?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죠? 노가다를 하든가 아니면 헤엄쳐서 와야 되니까 기간을 길게 줘요. 그래서 얘는 9개월인 거, 9개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내에 있으니까 몇 개월 안에 6개월 이내 취득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이 말은 상속 빼곤 다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 60일 안에 때문에. 상속 빼곤 전부 다 60일.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증여받아도 취득세 낸다 했죠? 걔는 며칠 안에? 언제까지 해야 돼요? 60일. 그러니까 이거 있고 상속 빼곤 다 60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 안 하면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와, 가산세. 그죠? 가산세. 이 가산세가 있는 거죠. 우리 가산세 우리 총론할 때 했었습니다. 그죠? 가산세는 신고 안 했을 때 내는 게 있고 납부 안 했을 때 내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 그러기도 하고 부정 그러기도 합니다. 부당, 부정 뭐 같은 얘기죠. 무신고, 과소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뭐 이거는 외국 공부를 하긴 하는데 너무 무리할 건 없습니다. 왜?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뭐 얘만 단독으로 물어볼 일은 거의 없겠죠. 근데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나누면 얘는 일반이고 얘는 뭐라겠어요? 부당. 부당은 뭐라겠어?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냥 걸렸어. 어떻게 돼? 걸리면 죽는 거죠. 왜? 네가 세금을 떼어막으로 작정했니? 너 한번 죽어봐라. 근데 했죠? 너도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자라고 했잖아. 뭐로 죽어봐? 세금으로 죽어봐. 그래서 죽을 사자에서 얼마? 40%라 했죠. 그 부당자 들어가면 무조건 40이에요. 40. 얘는 고의성은 없다. 근데 너는 무신고고 너는 과소신고다. 너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거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신고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의 반절 20%.
너는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이거 반절인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 가소신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부당은 왜 무신고와 가소신고 똑같다겠어요?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겠죠. 그래서 둘 다 그냥 40으로 갑니다. 그리고 납부는 1을 만분의 3 이렇게. 하루에 0.03%씩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징수 방법은 취득이 신고 납부인데 취득일로부터 60일을 하시면 된다.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 그리고 상속은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거기 41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렇죠? 넘어가면 거기 가산세 얘기도 나와 있죠? 42페이지 2번에 가산세 얘기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과산세 이런 거는 지금 볼 거고요. 4번에 면세점 있죠? 면세점. 이거 우리 총론에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뭐한다? 면세점을 적용한다. 50만 원 이하짜리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안 한다? 50만 원. 응? 이하니까 이게 좀 이하니까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취득가액. 그죠?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이니까 이 면세점의 세금 뜻이에요.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얼마까지는? 50만 원까지는. 그 이상 이하 미만 쪽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그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안 헷갈려. 나중에 정리 또 할 거니까 너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 또 5번에 부가세 나오죠? 부가세. 자, 부가세는 두 개가 있네요. 농특세가 있고 2번 말고 3번에 지방교육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뭐예요? 덧붙여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뭐 또 내? 덧붙여서 부가세 내는 걸 또 냅니다. 그죠? 그게 부가세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가 있다? 농특세가 있고.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10% 그리고 지방교육세 20%를 냅니다. 그죠? 이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이거 지금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들어보셨죠? 매매를 사면 부가세 포함해서 4.6% 그러거든요. 4.6%. 그럼 취득세가 4%고 부가세가 0.6%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사면 460만 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400. 왜? 요게 10%고 요게 20%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10%. 그러니까 계산하면 얘가 이제 1억일 때는 매매면 얘가 20만 원 나오고 얘가 40만 원 나오거든요. 포함해서 얼마? 460을 낸다. 얘는 부가세가 두 개죠. 원래 한 개거든, 남들이 하나. 얘만 두 개예요. 왜 얘는 두 개냐? 요거는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붙은 거고. 지금 우리 배우는 취득세가 뭐하고 뭐가 합해졌다고 했어요? 옛날 등록세가 합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세 있던 거예요. 근데 등록세가 취득세가 합해졌죠. 근데요, 이 등록세 부가세가 안 따라오면 안 되죠. 얘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안 따라오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 등록세에 붙은 지방교육세도 같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가 된 거죠. 얘는 원래 취득세에 있던 거고 얘는 등록세가 통폐합되면서 따라오네요.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인 거죠. 취득세, 그러니까 농특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가 부가세로 부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4.6%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세가 매매면 부가세 포함해서 2.2% 내고 등록세가 지방교육세비 2.4% 이렇게 냈었거든요. 이게 부가세죠. 농특세가 이게 지방교육세. 근데 얘가 합해는 얼마야? 4.6%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두 개 갑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요. 계산 문제는. 그죠? 부가세가 있다는 거 좀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신고 나쁘다. 그죠? 보시면 되죠. 부가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납세지 나왔고 했었죠. 납세지. 얘는 물건 중심으로 간다고 했죠? 그 세금 어디다 내? 물건의 소재지관할 특강도. 물건의 소재지관할 특강도 그럽니다. 근데 거기 단 뭐라고 됐어요? 도세 징수 이행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건물 샀어요. 그죠? 그럼 원래는 어디다 내야 돼요? 특, 광, 돌세니까 어디다가 여기다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근데요. 이거를 이제 원주시 건물 만약에 그럼 도청이 어디 있어요? 강원도 도청? 춘천에 있나요? 몰라? 하여튼 춘천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 이 건물 샀어요. 그러면 세금을 도청에다 낸다 그러면 도에다 내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서 춘천까지 가야 되잖아.
천천히 가다가 길 잃어버리지. 길도 험하고 여기 또 막 산도 험한데 가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 여기는 그나마 시골이라 그냥 가면 되는데 도시가 시골 저기는 수도권 같은 데는 경기도다 그러면 만약에 세금 내려고 전철 타고 갔는데 수원역 가려고 갔는데 내리고 나니까 당곡에 저런 데 가 있는 거예요. 뭐 오이도 이런 데 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눈 뜨니까. 왜? 잘못 타가지고. 그럴까봐 어떻게? 거기까지 오지 말고 어디다 내라. 여기다 내라는 거. 어디? 시군구다 내라는 얘기야. 세금을. 옛날 같으면요, 원주에 춘천까지 가려면, 그죠? 계단에 붙이면 싸고, 그다 주먹밥 몇 개 넣고 집신 3개 삼아가지고 가야 돼, 세금 내러. 그죠? 세금 내러 갔다 한번 오면 해바뀌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내는 거야. 그럼 얘들이 내면 얘들이 어떻게 해? 얘네 거 아니죠? 얘들이 걷어서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주시 건물 취득하면 원래는 강원도다 내는데 세금은 실제 어디다 갖다 내? 원주시에다 갖다 내면 되고 춘천과 사면 춘천시에다 내면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걷어서 어디다 갖다 줘? 강원도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는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여기다 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취득세 낼 때 신고할 때 강원도청에다 신고 안 하죠. 원주시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죠? 왜? 위임 규정이 있다. 왜? 여기까지 오지 마라. 그런 얘기죠. 멀지 않아, 모르니까. 가까운 여기는 원주는 춘천에 그렇게 멀지 않지만 막 여기도 멀죠? 춘천도. 한참 가야 되죠. 그치? 제가 이번에 시험 끝나고 와이프랑 그 강원도 여기 이렇게 돌았거든요. 한 며칠. 근데 거기 갔죠. 홍천으로 해가지고, 거기 뭐 춘천, 홍천, 속초에서 고성 해가지고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울진인가? 거기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가서 집에 가는데, 요 지나갔죠. 여기 평택 제천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충주 쪽으로 해서. 아, 장난 아닙니다. 너무 멀어. 그렇죠? 거기다 웬 도로공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아, 돌아버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영동부터 평창 그 올림픽 때문에 막 전부 다 막 고치고 있구나. 가기만 하면 차가 공사해서 밀려 있는 거야. 또 그쪽은 가면 또 공사하고. 아,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볼 게 없어, 별로. 막상 가니까 또 볼 게 없어요.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강원도 볼 게 없네. 원주는 올라가겠는데 여기는 진짜 볼 거 없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뭐 치악산? 그 산은 안 가거든요. 그죠? 그 홍천에 거기 갔었죠? 어디? 은행나무 숲. 아세요? 홍천에? 그 개인이 하는 거 있어요, 개인이. 10월 달에 한 달만 개방하는 거. TV 뉴스에도 보면, 막 홍천 은행나무 숲에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되게 멋있어요. 근데 무료예요. 10월 개인 거야. 한 달만 딱 개방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근데 제가 10월 31일 날 갔어요. 그럼 비까지 왔고요. 갔더니 은행나무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은 되게 많아요. 엄청 온대요, 거기 사람. 앞에 막 노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막 장사가 엄청 잘 된대. 왜? 그날 마지막 날이 비 오는데 다 떨어졌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니까. 그 평일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거기는 떨어지기 전에 가면 괜찮아요. 홍천에. 인정치면 다 나오죠. 은행나무 숲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갔어? 아쉬우니까 거기서 그걸 하고 또 남이섬을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여 보려고? 은행나무 보겠다고? 거기까지. 남이섬까지 가서 거기도 없어. 아이고, 내가 진짜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해. 어이가 없는 거지. 그냥 이해가 안 가. 은행나무 못 들어봐. 그거 봐야. 와이프 가자하니 갈 수 없이 간 거죠. 사는 게 힘들어, 남자들이. 근데 결혼을 하면 안 돼. 그죠? 시집 안 간 사람들 결혼하면 안 돼. 그죠? 아니, 근데 하라고 해야 돼. 나만 죽을 수는 없다. 너도 죽어봐라. 그죠? 옛날에 하지 말라는 지금 하라고 그러죠. 너도 한번 해봐. 막 꼬셔야 돼. 왜? 너도 죽어봐라. 그런 얘기 같이 한번 죽어봐라. 자, 그럼 취득세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장 뒤에 넘어가면 등록세 나오죠?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55페이지 가서 4장이 뭐 나와요? 재산세 나오죠. 이런 문제 3문제 나온 거예요. 얘도 3문제 나와요. 문제. 그러니까 취득세도 3문제, 얘도 3문제가 나오죠. 문제는 3문제가 나옵니다. 적시면 돼요. 얘는 일단 차이점이 뭐냐면 지방세죠. 근데 그 중에 무슨 세야? 시군 구세입니다. 시군 구세. 아까 시군 구세라고 했죠. 그리고 징수 방법이 얘는 이거예요. 보통 징수. 보통 징수가 뭐야? 고지서가 나온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여러분이 합니까? 원주시에서 합니까? 원주시에서 합니다. 원주시. 그죠? 원주시에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금만, 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취득세, 아직 안 배웠지만 등록세는 신고납부예요. 근데 얘는 보통 징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신고납부 할 수가 없어요. 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신고를 못 하죠.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는요, 보통 징수니까 만약에 이때 고지서가 나왔는데 돈을 안 내면 무엇이 부과될까요? 가산 금이 나옵니다. 가산. 취득세는
신고 나쁘니까 가산세. 얘는 가산금이 나옵니다. 가산.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기본 좀 개념이 틀리죠. 취득세는 특광도세는 얘는 시군구세고 얘는 보통징수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된다. 얘는 보유세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거기 뭐 59페이지 1절에 의의 나왔고 뭐 성격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보시면 되고 과세 대상이 나오면 2절에 2번에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아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간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얘네들이 재산세를 내는 거야. 얘는 몇 개 안 되죠. 그죠? 근데 뭐 실제로 얘네는 상관없죠. 얘는 뭐 선박 있는 사람 없고 배 있어? 배? 집에 배 있어요? 있는 사람 있겠죠? 그죠? 배. 배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친하게 지내려고 했더니 배 이름도 있대. 배 이름이 뭐냐니까 신고배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배가 이름이 신고배. 다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뭔지 아시죠? 신고배. 먹는 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배 있다고 신고배 이름도 있대. 배. 참. 그래서 진짜 배 이름이 신고배인 줄 알았어. 어이가 없는 거죠. 항공기. 그죠? 비행기 있어요? 근데 여기 항공기가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자가용 비행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행글라인 뭐 이런 건데, 그죠? 얘네들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 없는 애들이죠. 그죠? 얘네들이 우리가 관련된 거죠. 자, 그럼 얘는요, 재산세는 뭐가 중요하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분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있어. 얘가 상가야.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건축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토지 그럽니다. 다시는 얘기죠. 그럼 주택도 뭐로 돼 있어요? 건축물과 토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상가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상가를. 그럼 세금이 나오죠. 자, 그럼 이때 이 건축물하고 토지, 얘가 세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한꺼번에 같이 나옵니까? 따로따로 나옵니까? 상가가 없어서 잘 모르죠. 그죠? 자, 세금은 재산세는 7월달하고 9월달 두 번 냅니다. 두 번이 나와요. 그죠? 자, 건축물은 7월에 세금을 내고요. 토지는 9월달에 나옵니다. 원래.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부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제가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세법상 주택 그러면 건물만 얘기한다. 토지까지 포함해서 말한다. 우리가 주택 그러면 시골에 만약에 여러분이 단독주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 시골에 단독주택이 있어. 그러면 건물 있고 땅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 시골에 주택 하나 있다 그러면 그때 말할 때 건물만 표현하는 거예요? 토지까지 표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세법에서 주택 그러면 뭘 말한다? 토지 건물 합해서 이 전체를 뭐라고 그래? 주택이라고 그래. 그죠? 자, 그러면 세금이 나오죠. 재산세가 나와요. 그러면 자, 상가를 갖고 계시면 어떻게 나와? 건축물 따로 세금을 계산하고 토지를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갖고 계시면 세금이 두 번 나와. 왜? 이거 7월 달에 건축물분 나오고 또 언제? 9월 달에 건축물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얘처럼 이건 7월 달, 이건 9월 달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택 그러면 뭐라고요? 이 두 개 합해서 주택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도 어떻게 해? 얘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 그죠? 두 개를 합한 곱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얘 건축물 여기다 따로 세금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하면 따로따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이게 구분이 확실히 돼야 돼. 항상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주택 그러면 뭐다? 토지 건물 합해서 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택은 어떤 경우든 얘는 건물과 토지가 얘네처럼 따로따로 과세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경우든 없어요. 절대 없다. 항상 뭐다?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자, 머릿속에 다 박혔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땅은 내 게 아니고요.
남의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만 제 거고 땅은 을 거예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재산세가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할까요? 한꺼번에 같이 나올까요? 네? 땅 이름이 달라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건물만 내 거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재산세가 나오겠죠. 이때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제가 금방 뭐라겠어. 주택은 어떤 경우든 절대로 토지 건물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절대 없다 그랬잖아. 근데 금방 그 얘기 듣고서나 또 갑을 그러니까 또 따로따로 사람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내가 하는 얘기를 못 믿으면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되겠어 이거? 응? 금방 얘기했잖아. 절대로 없다 절대. 그럼 뭔 얘기야? 주인이 달라도 일단 세금은 그냥 뭐야? 한 명인 것 똑같이 두 개 합해서 여기다 세율금에 세액을 산출합니다. 똑같이. 그럼 세금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20만 원 나왔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똑같이 계산해서 나왔는데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는 요 세금을 계산해서 가방으로 나눠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나와요. 주택의 경우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경우는 각각의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야. 왜? 아니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은 주택 아닌 애들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파생된 얘기가 뭐냐면 그럼 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 이렇게 됐다 쳐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따로 내요. 그럼 그 얘기는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왜? 건물은 7월달, 일부는 7월, 일부는 9월에 내는 거잖아. 근데 주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 그렇다고 얘처럼 따로따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럼 너는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고 요 금액을 어떻게 해라? 얘네가 7월, 9월 내니까 너도 반절씩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반절은 7월 달에 내고 반절은 9월에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그래서 반씩 내는 거야. 반절은 7월 달에 나오고 반절은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럼 꼭 그러죠. 나는 7월 달에 한 번 나오고 9월에 안 나오던데 이런 분들은 뭐다? 집이 싼 거예요. 집이 싼 집. 그죠? 왜? 얘가 10만 원 이하 이런 말이 있어요. 10만 원 이하면 2분의 1씩 안 내보내고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왜냐면 5천 원 나왔는데 막 2,500원은 7월달, 2,000원, 9월달 이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일거리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예외가 있어요. 짜잘한 금액 한꺼번에. 그런 규정들이 있어. 다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항상 마다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항상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는 뭐예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가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대상할 때.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되잖아. 이 따로따로 돼 있죠. 얘가 여기하고 따로 돼 있다는 얘기. 얘처럼 토지, 건물 따로 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지. 얘도 얘처럼 따로따로 과세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주택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른다겠죠. 멍하고 있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게. 이걸 욕심부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리는 단어가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를 왜 안 잃어버려? 생각해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나는 뭔지도 몰라. 바듯이 나와서 태양 나온지도 몰라. 눈 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귀에다가 뭐라는 겨. 엄마, 엄마, 엄마. 그래. 이제 막 가지고 똥을 좀 못 가리고 지금 막 눈도 못 뜨고 있는 애한테 누가 나한테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엄마, 엄마. 그걸 막 태어나서 아직 눈도 못 떴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 엄마랑 했다는 거야. 그때 막 얘가 엄마랑 했다는 그러니까 막 그 소리 듣자마자 좀 있어요. 누가 또 오더니 아빠, 아빠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한 수천 번 하니까 내가 지겨서 아이씨 이랬는데 아빠랑 했다는 거야. 그 애가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눈도 못 뜨게 젖도 못 먹고 있는 헤매는 애한테 엄마 아빠 소리를 막 수천 번 하니까 애가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그럴 땐 조금 하니까 또 누가 이상한 또 할아버지를 하랍니다. 그 어려운 타들을 또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게 걔가 저절로 할머니 할아버지 하냐고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공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 물어봐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물어봐요.
얘는 왕도가 없어요. 이 공부는 왕도가 없어.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배워요. 반복입니다. 무한반복.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한 번이라도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교재를 한 번 더 보고 동영상 이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뭐다? 막 무조건 안 묻거나 막 보면 안 되고 선별은 해야죠. 선별은. 그죠? 그건 중요해요. 그 선별은 여러분 못하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알게 되고 또 앞에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줘요. 대신에 실행을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잘 가르치는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야. 왜? 본인이 공부 안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 반복밖에. 나이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여기 지금 나이 해봤자 뭐 나보다 다 어릴 건데 저보다는. 그래서? 나보다 다 어릴 거야. 여기 보면. 나한테 다, 내가 다 남자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구나. 그죠? 나보다 다 어리지. 그죠? 나이가 몇 살인지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내가 딱 보니까 앵맨이 나보다 다 어려. 그 좋은 거죠. 저보다 어리다는 게. 저보다 나이 많이 먹었으면 곧 있으면 한갑이야.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게 좋은 거예요, 어린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학원생 보면 막 70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학원에. 제가 역대 최고 연세 많이 드시면 77세 되신 분이 제 학원 다닐 때 강의할 때 되신 분이 안저기 공부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죠? 그리고 뭐 70세에 많아요, 의외로. 여기는 좀 젊은 저기들 많은데, 제가 하는데도 거기 70세 되신 분이 있습니다. 70 넘으신 분들이. 여자분도 있고, 아직도 뭐, 할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공부 잘하는 게 열심히 하십니다. 앉아서 막 되게 열심히 해요. 이거 자기 딸라고. 그 나이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 70 안 됐잖아. 7순 안 된 사람들은 말하지 마. 뭐 나이가 먹어서 뭐 가끔 얘기하면 쓸데없는 막 자기들이 뭐래. 나 나이 먹어서 머리가 안 들어간대. 나이도 몇 살 먹지도 않은데 그 학원에 전화할 때 뭐야. 제가 나이가 있어서 공부하면 되려나 몰라. 몇 살이니까 40대 초반 중반이래. 학원에서 40대 초반 중반은 영계. 어디서 나이 40 넘어가지고 뭐 몇 살이니 그런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핑계 대지 마. 그죠? 한 60 되면 내가 좀 나이가 있어. 그 얘기하면 이해가 가. 근데 뭐 40대 초반, 중반 얘기하지 마세요. 50도 안 넘어서 얘기하지 마. 지천명은 돼야 하늘에 날 때가 돼야지. 그래야지 뭐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여기 뭐 다 연세들이 안 됐어. 연세라고 할 것도 나이가 몇 살 안 됐어. 그죠?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나이 타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뭐 삭신이 쑤신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죠? 비우면 뭐 다리가 쑤신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주택은 그러니까 우리 그 대상은 5개가 있는데, 그죠? 말씀드린 토지 건축물 주택 개념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얘는 대상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세부적인 얘기는 쭉 보십니다. 그죠? 그 얘기가 뭐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뭐 대상별 토지 구분이라고 돼 있죠? 이걸 지금 안 합니다. 이건 뭐 엄청 복잡한 얘기죠.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57페이지가. 근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겁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토지 같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재산세가 나와요. 근데요, 혹시 작년에 올해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 있으면 고지서를 잘 보시면 고지서에 내 땅이 이 3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는요, 세금 과세할 때 모든 토지가 똑같이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나대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나대지나 농사 짓는 농지나 아니면 건물 부속 토지나 용도가 다 틀린데 세율을 똑같이 세금이 나면 불합리하죠. 농지 가진 사람도 세금이 100만 원 나오고 똑같은 거, 그죠? 나대지 갖고 있는 똑같이 100만 원 나오면 농지 가진 사람 좀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토지는 용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분리, 과세, 대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종합 합산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다 틀려요. 세율이.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는 무조건 모든 토지는 다 이 3개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럼 고지서 보면 고지서에 써 있어요. 본인 토지가 어떤 토지에 해당되는지가 써 있어. 혹시 내신 분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이 토지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상금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가 다 써 있어요, 거기에. 금액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한번 읽어보면요. 수업을 듣는 거하고 실제로 고지서 보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 천지차이예요. 그런 거 한 번 하면 기억이 되게 오래 남죠. 그러니까 고지서 같은 거 있으면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본인 토지가 이 3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세율이 틀려요. 세율이 다 틀려요. 분리과세하고
별도합산하고 종합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돼요. 세 개는 다 틀리다. 그 시험은 이게 되게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물어봐요. 이런 토지는 그러니까 나대지를 갖고 있어. 그럼 나대지는 분리별도 종합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분리가세고 뭐가 별도합산이고 뭐가 종합인지 외워야 돼요. 근데 내용이 겁나 많아요. 막 수십 개 수백 개 돼요. 근데 그걸 못 외워. 근데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낼 게 많잖아. 낼 게 많으니까 막 내는 거죠. 근데 고민할 건 없어요. 그냥 세 개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때는 그냥 다행인 건요.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이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을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토지는 이렇게 구분된다. 그러니까 혹시 참고로 본인 토지가 있으면 내셨으면 한번 보세요. 그럼 본인이 어떤 토지를 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나중에 분리별도 구분해서. 우리 교재도 보면 57, 58, 59 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돼 있어요. 60페이지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요약한 거니까 그 정도고 기본서 보면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지금 뭐 다 외우는 거 아니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리부터 겁먹을 거 없죠. 그죠? 그리고 넘어가면 62페이지에 가면 이제 3절에 뭐 납세 의무자라는 게 나온 거죠. 뭐 과세권자 같은 건 뭐 얘는 지방시 시공구세라 했죠. 그럼 세금 누가 부과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겠죠. 뭐 그런 얘기고. 납세는 아까 했었죠. 지방세 어디다 낸다? 시, 군, 구다 낸다. 어디 있는 시공구?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공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 뭐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는요 그 원칙이라고 돼 있죠. 누구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만 설명할게요. 그럼 하나만 설명하고 치겠습니다. 자 이런 거요. 자 이런 납세 의무자가 누구래요? 사실상 소유자래요. 이게 되죠. 근데 얘는요 항상 6월 1일 기준이에요.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올해 재산세를 내가 냈어. 그죠? 근데 내년 2017년도 재산세는 누가 낼지 몰라요. 왜? 2017년도 걸 언제 계산해? 내년 6월 1일 가서 실제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6월 1일 전에 팔아버리면 여러분은 내년에 재산세를 안 내는 거예요. 왜? 법의 기준일이 이날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이 이런 얘기잖아요. 6월 1일 현재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요. 만약에 갑을이 둘이 매매를 했어. 그죠? 그럼 매매하면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그죠? 근데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5월 31일이에요. 아, 이렇게 썼다.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재산세를 둘 중에 누가 내느냐? 그런 거죠. 자, 일단, 을이 샀죠. 을이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얘가 취득을 했으니까 뭐 내야 돼? 취득세를 먼저 내야죠. 재산세 내기 전에. 그죠? 그럼 취득세를 언제 내냐면,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아까 했죠? 그럼 아까 개인끼리 거래하면 취득일이 언제라겠어,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날짜가 있죠. 그럼 이날이 뭐가 돼요? 취득일이에요. 5월 31일이. 그럼 재산세는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된다겠죠. 그러면 문제는 을이 취득을 했으니까 얘가 언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가 바뀌는 거죠.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요. 을이 취득했으니까 얘가 언제 취득한 거로 보냐면 실제 소유한 거로 보냐면 재산세는요. 취득세 취득 시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을이 언제 취득했대? 5월 31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겠죠. 그럼 재산세는요. 을이 이날 뭐 한 걸로 봐?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봐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해버리면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이 5월 31일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된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라 했어? 6월 1일 전 실제 소유자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돼요. 왜? 이미 이전에 실제 소유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얘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 매수 집을 사. 그런데 계약서를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은 5월 31일에 계약서 쓰는 바람에 잔금날 이렇게 하는 바람에 6월 1일 하루 딱 지나서 뭐요? 재산세를 본인이 내야 돼. 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매도냐 매수냐에 따라서 계약서 쓸 때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걸려 있으면 이게 애매한 거죠. 그죠? 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매수가 되는 거예요. 6월 1일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뭘로 가? 개인끼리 거래하면 무조건 계약서 잔금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6월 1일까지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매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도에 5월 말 6월 초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럼 재산세 안 내려면 계약서를 언제 써야 돼? 6월 2일로 써야 돼.
왜?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내야 되니까. 여러분 사는 입장이면 계약서를 6월 2일로 써야죠. 그래야 본인이 안 내고 누가 내? 갑이 내는 거야, 매도가. 근데 파는 사람은 여러분 판다. 그럼 어떻게 돼? 주고 나서나 계약서는 6월 1일까지 써야 돼, 잔금 날짜를. 그래야 본인이 세금을 안 내는 거야. 물론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그 등기해버리면 등기 날짜로 가는 거죠. 등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팔 거면 재산세 안 내시려면 6월 1일 되기 전에 잔금 계약 쓰고 등기 넘겨줘버리는 거죠. 등기까지 쳐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 안 내는 거예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은 주고 나서나 6월 2일 기준으로 가는 거죠. 최소한. 이게 애매한 거죠, 이게. 그죠? 왜? 법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6월 1일 현재 실제 세제가 낸다. 기준일이 이날이에요. 재산세는. 1월 1일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팔 생각 있으면 집이든 뭐든 팔 생각 있으면 재산세 안 내려면 가능하면 6월 1일 전에 파시는 게 좋습니다. 파는 사람은. 살 계획이 있으면 특별한 거 아니면 급하게 살 거 없이 6월 1일 지나고 사는 게 좋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재산세 문제가 있어요.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상관없지만 재산세가 뭐 한 100, 200 나온다 그러면 이거 하나 쓰는 거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죠. 왜? 법에 이렇게 됐으면 이대로 갑니다. 실제로. 그죠?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 왜? 사고 파는 사람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 실제 이렇게 걸려봐요. 그럼 막 서로 이제 매도 매수가 서로 싸우죠. 야, 씨,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루 차이로 내가 했다고 나도 세금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는 뭐라 그래? 나도 그러고 싶은데 법이 그렇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서로 싸우죠. 어쨌든 기준이 이렇습니다. 얘는 항상 언제다? 6월 1일 기준으로 간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그죠? 다음 시간에 그 과표 있죠? 세율 여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하여튼 그 적응훈련 기간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오후에 점심 먹고 할 일 없으시면 민법 개론 동영상이라 좀 들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뭐 민법 특강인가? 그거 안 한다고 아시죠? 2시에 오지 말고 또 와가지고 혼자 밥 먹고 와가지고 왜 하냐는 또 항의하지 마시고 방법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